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9월 1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년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순간에 막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을 갖고 물러납니다. 15일까지 모레까지인데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 오늘 퇴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를 했죠. 바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자,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일단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공정 내세우며 정치적 고려 논란, 존재감도 약했다. 공정을 내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임기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 검찰 선배는 윤석열 그늘에도 원칙 고수 분투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 수사 쏠림에 편파 논란 의식한 듯 뒤늦은 명품백 음정 수사 비판 키웠다. 내부에서 원칙에만 집착하는 이원석 총장 업무 스타일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검찰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노리는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야권을 노리는 쪽으로 한국일보의 표현입니다. 이 편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정성 이야기를 자주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전부 다 문재인, 이재명 쪽이었죠.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일부가 기소된 점을 제외하면 여건에 대한 수사는 많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전부 다 야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원석은 그 야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권 수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공정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은 재임 기간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있었고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되는 뇌물이나 상당히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들도 있었고 탈원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재명은 대장동 같은 대형 비리 이런 것이 다 수사 대상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이었다고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결혼 전에 있었던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 그런데 이걸 이 문재인 이재명의 이 수많은 혐의와 이걸 가지고 공정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988년 12월 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됐죠. 그 후에 임기를 끝까지 지킨 총장은 24명 중 9명인데 이 안에 이 9명 안에 들어갔다. 임기를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임기 말이 되면서 일종의 레임덕에 들어가니까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활기를 띠는 자 그런 모습도 보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그러니까 이상직과의 거래 그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TV조선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기사입니다. 딸 태국 갈 때 토리 보내고 집 매각도 지원 검찰 특혜 채용 수사 토리는 반려견 이름이죠. 반려견. 문재인이 반려견이었는데 그때 이 서창호 씨, 옛사위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이름을 토리 게임즈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때 언론에 토리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토리 또 반려견을 태국으로 이주할 때 데리고 갔다. 새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강아지를 외국으로 이주를 하려면은 외국으로 데리고 가려면은 일단 서창호와 문다인은 먼저 가 있었고 누군가 데리고 가야죠. 뭐 수화물처럼 붙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청와대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참모들을 정말 사사로이 쓴 거죠. 울산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태국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동원이 돼서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습니다.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집 매각에 도움을 주고 또 입양현 토리까지 함께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창호 씨의 취업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그것이 입증을 해야지 대가성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주할 때 2018년 4월에 문다혜 씨가 남편 서창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기동 자택을 정려를 받고 석 달 뒤에 또 5억 1천만 원에 제3자에게 팔고 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부부가 금전을 포함한 도움을 준 증거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지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되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던 유기견인데 그때 반려견으로 데려갔죠. 유기견 토리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태국으로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청와대 직원을 통해. 자, 이 문다혜 부부 이주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 부부 청와대의 친인척 담당 신우석 씨가 현지까지 가서 살집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죠. 이상직 이사장으로 있는 중진공 직원도 거기에 동원이 됐는데 뭐 중진공도 그렇고 거기 이제 경호원들까지 데려갔죠. 문다혜 씨 경호원들까지 데려갔고 데리고 간 경호원 중에 한 명과는 그 한 명에게는 이 계좌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수천만 원을 입금을 시키고 거기 이제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온통 청와대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소환이 됐었죠. 임종석, 뭐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또 민정비서관, 조현욱 인사수석, 또 주영훈 경호처장, 출절이 그리고 중기부 장관, 중기부 차관 이 전부 다 결국은 문다혜 씨 태국 이주를 위해서 총동원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반려견까지 태국으로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이 데리고 갔다. 자, 완전히 청와대를 사유화했던 그런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물러나니까 검찰의 새로운 분위기가 많이 감돌고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이 김의겸 씨가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청담동 2억 술자리 김의겸 뭐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경찰은 그렇게 판단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TV조선 기사입니다.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기소 근거 없는 비방 엄정 대응하겠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기소를 했다. 국회의원 당시 했던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또 2022년 국회에서 제기된 거죠. 청담동 술자리. 그런데 이것도 2년 만에 또 기소를 하는 넉장 기소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돈봉투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 때 있었던 이야기죠. 그때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현장 뭐 변호사 30명 뭐 술판을 벌였다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가 김의겸 그리고 그것을 보도를 했던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검찰이 오늘 이 김의겸과 강진구 더 탐사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검찰은 국회 발언은 면책이 되지만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을 하지만 더 탐사
검사와 협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 탐사 그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김의겸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업을 한 거. 그러니까 이 저 탐사가 가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김의겸에게 넘겨주고 김의겸이 그걸 국회에서 털고 또 당 회의에서 털고 그 국회에서 털고 당에서 털었다는 걸 또 그날 저녁에 저 탐사가 보도를 하고 본인들은 이걸 협업이라고 하는데 이 모략이죠, 모략. 자, 이런 이 혐의로 김의겸이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방탄용으로 지금 탄핵 법안을 남발을 하고 있죠. 벌써 1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탄핵 법안이. 뭐 검사 탄핵도 있고 방통위원 탄핵도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 그걸 발의까지 하고 또 심지어 통과도 시켰습니다.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검찰총장이. 자, 국민의힘도 무기력했는데 국민의힘이 방어책으로 하나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 세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검찰 수사 방탄용 탄핵 금지 여당 특별법을 추진을 한다. 민주당 겨냥해서 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탄핵 기각된 발의자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탄핵 남용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용산 법률비서관을 지냈죠. 주진우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법 내용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에는 탄핵 금지한다. 직무하자마자 막 탄핵을 했죠.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추진을 했죠. 그리고 직무대행자 그 탄핵소추 제한, 이것도 방통위원장 그때 직무대행 관련 이야기입니다. 동일 사유 중복 탄핵 발의 금지, 이런 것도 다 그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소속 의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보복 탄핵 금지 내용도 담겼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입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 정당 또는 발의자가 탄핵 심판 비용과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소수당이지만 일단 여론 한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외에 최근에 그 김광일 TV조선 그 앵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을 너무 남발을 하니까 탄핵 발의를 횟수를 제한하자. 계속 탄핵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이 최상병 특검법처럼 이 탄핵도 만약에 나중에 기각하면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발의하고 특검법 그번거리지만 특검법도 그렇지만 탄핵도 너무 남발을 하면은 이게 이 직무가 정지되죠. 탄핵을 남발을 하면은. 그 직무가 정지되면 또 다른 직무 정지시키고 방통위원장처럼 막 되풀이하면 이게 국정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횟수를 제한을 시키자. 그러니까는 22대 국회에서는 한 정당이 몇 번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거를 횟수를 제한을 시키죠. 그것을 무제한하게 하면은 이게 경기에 차질을 빚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으니까 탄핵 발의 횟수도 제한을 시키자. 자, 그런 방안을 하나 제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
국회의 탄핵 발의로 인해서 탄핵 처리로 인해서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 직무 정지가 된 사람이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되면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 그러면 저번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9개월이 걸렸는데 9개월 동안 검사 일을 못했죠. 그러면은 그게 기각이 되면은 인용이 되면 뭐 탄핵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그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무를 그 기간 동안 정지시키자.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방안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처리 이런 것이 끝나면은 최근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불거졌던 이런 문제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권의 가장 아마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의료 대란, 하나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자,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의료 공백 분수령 한독수 2025 학년 정원론이 절대 안 돼. 한동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여야 의정협의체 진통을 겪고 있고 당정 경론 당정협의에서 경론이 일어나는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한 충돌이죠. 한동훈은 전공이 사법적 대응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독수 총리는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만든 그 의료계가 문제다. 자,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좀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4이면 기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알고도 방조,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유죄, 1심 무죄에서 뒤집힌 징역형 GPU. 여기에 왜 관심이 쏠리냐면은 손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로 들어간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은 무죄였고 이 손 씨의 유죄 판결이 역시 전주 2억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렇게 크게 취급이 됐습니다. 9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